당뇨, 뱃살, 만성염증. 왜 건강하게 먹고 운동을 해도 해결되지 않을까요? 그 원인은 몸속 수분 부족에 있습니다. 딱 3분만 이 영상을 보세요. 우리는 매일 물을 마시지만 놀랍게도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이 물을 다루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젊었을 때의 건강 상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것이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무겁고 오후만 되면 기운이 없으며 이유 없이 여기저기 쑤시는 만성 염증으로 고생하고 계신가요? 이 모든 문제의 뿌리가 바로 우리 몸이 말라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영상 1분만 더 집중하시면 왜 그냥 물만 마시는 것으로는 부족한지, 그리고 메마른 우리 몸에 생기를 불어넣고 혈당과 뱃살, 염증까지 한 번에 잡는 기적의 수분 보충 비법을 확실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이제 채널 돌리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우리 몸의 70%는 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은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물은 우리 몸의 모든 생명 활동에 관여하는 가장 중요한 물질입니다. 혈액을 통해 산소와 영양분을 온몸 구석구석으로 배달하고 세포 속에 쌓인 노폐물을 씻어내며 체온을 조절하는 등 잠시도 쉴 틈 없이 일하죠. 하지만 이 중요한 물이 우리 몸에서 나이가 들수록 점점 빠져나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갓 태어난 아기의 몸은 80% 이상이 수분으로 채워져 있어 피부가 탱탱하고 생기가 넘칩니다. 하지만 60대를 넘어서면 우리 몸의 수분량은 50%대까지 뚝 떨어집니다. 마치 시간이 흐르면서 과일의 수분이 날아가 쪼글쪼글해지는 것처럼 우리 몸도 서서히 말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화의 가장 근본적인 과정 중 하나입니다. 몸속 수분이 부족해지면 우리 몸은 마치 가뭄을 만난 돼지처럼 서서히 생명력을 잃어갑니다. 그 시작은 바로 생명의 강인 혈액에서 나타납니다. 가장 먼저 혈액이 끈적끈적해집니다. 맑고 힘차게 흘러야 할 강물이 가뭄으로, 수량이 줄어들면 진흙과 부유물이 뒤섞인 끈적한 강바닥을 드러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혈액의 90% 이상은 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수분이 부족해지면 혈장이 줄어들고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같은 혈액 세포들의 농도는 상대적으로 높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끈적끈적하게 변하고 혈액의 흐름은 자연스럽게 느려집니다. 이렇게 끈적해진 혈액은 심장이 더 강한 압력으로 펌프질을 해야만 겨우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심장에 부담을 주고 혈압을 높이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느리고 끈적해진 혈액은 우리 몸의 구석구석, 특히 머리카락보다 가는 미세혈관까지 제대로 흐르지 못하고 온몸의 약 37조 개에 달하는 세포의 산소와 영양분을 제때 공급하지 못합니다. 세포들은 배가 고프고 숨이 막히는 굶주림 상태가 되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동시에 세포 활동 후 발생한 이산화탄소나 젖산 같은 노폐물들도 제대로 실어 나르지 못해 세포 주변에 쓰레기처럼 쌓이게 됩니다. 우리 몸 곳곳에서는 이러한 노폐물로 인해 염증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특별한 이유 없이 몸이 쑤시고 아프며 병원에 가도 뚜렷한 원인을 찾기 힘든 만성 염증의 시작입니다. 관절염, 피부염, 위염 등 수많은 만성 질환의 뿌리가 바로 이 만성 탈수와 혈액순환 장애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혈당 조절에도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은 혈액 속의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밀어넣어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혈액이 끈적하고 순환이 잘 안 되니 인슐린이 포도당을 싣고 세포까지 도달하는 여정이 험난해집니다. 설상가상으로 세포 자체도 수분이 부족하면 인슐린의 신호에 둔감해지는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집니다. 결국 혈액 속에는 주인을 잃은 포도당이 넘쳐나게 되고 이것이 바로 고혈당과 당뇨병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병의 원인을 오직 식습관에서만 찾으려 하지만 이처럼 만성적인 수분 부족이 숨겨진 주범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뱃살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속 수분이 부족하면 우리 몸의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저하되어 신진대사가 현저히 느려집니다. 똑같은 양을 먹어도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태우지 못하고 남은 에너지를 지방으로 저장하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우리 몸은 탈수 상태를 일종의 위기 상황, 즉 스트레스로 인식합니다. 이때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수치가 올라가는데 이 호르몬은 우리 몸의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지방, 특히 복부 주변에 차곡차곡 쌓아두는 역할을 합니다. 물만 충분히 마셔도 우리 몸의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신진대사가 활발해져 살이 잘 빠지는 체질로 바뀔 수 있는데 이 간단한 사실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적게 먹고 힘들게 운동을 해도 뱃살이 좀처럼 빠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수분 부족은 관절의 윤활유 역할을 하는 활액을 마르게 해 관절 통증을 유발하고 대장에서 변의 수분을 과도하게 흡수하여 딱딱한 변을 만들어 만성 변비의 원인이 됩니다. 뇌 역시 수분 부족에 매우 취약하여 집중력이 떨어지고 머리가 멍해지는 브레인 포그 현상이나 만성적인 두통과 피로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처럼 단순한 목마름이라고 생각했던 수분 부족이 사실은 우리 몸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침묵의 살인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부족해진 수분을 채워주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가장 큰 오해가 발생합니다. 많은 분들이 물을 많이 마시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은 물을 흡수하고 저장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수분을 가득 머금고 있던 스펀지 같았던 우리 몸이 나이가 들면서 물을 잘 흡수하지 못하는 마른 수건처럼 변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 몸의 가장 큰 물탱크 역할을 하는 근육이 줄어들기 때문이고, 둘째, 소변의 농도를 조절하여 수분을 재흡수하는 콩팥의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냥 맹물만 많이 마시면 우리 몸은 이 물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대부분 소변으로 배출해 버립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은 셈이죠. 우리 몸의 물을 효과적으로 흡수시키고 37조 개의 세포 하나하나까지 촉촉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한 가지 비밀이 필요합니다. 바로 우리 몸의 체액과 가장 유사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병원에서 기력이 없을 때 맞는 링거액이 그냥 맹물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우리 몸의 체액 농도와 거의 같은 0.9%의 소금물입니다. 우리 몸의 혈액이나 눈물, 땀이 짭짤한 맛이 나는 이유도 바로 우리 몸이 기본적으로 약간의 염분을 포함한 소금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맹물보다는 약간의 미네랄이 포함된 물을 훨씬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흡수합니다. 물 분자는 미네랄, 특히 나트륨 이온을 따라 움직이는 성질이 있기 때문이죠. 바로 이 원리를 이용하는 것이 오늘 알려드릴 기적의 아침 소금물 건강법입니다. 소금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그 오해를 완전히 푸셔야 합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바다의 생명력을 그대로 담은 좋은 소금이 아니라 공장에서 화학적으로 정제하여 미네랄은 모두 제거하고 염화 나트륨 덩어리만 남겨놓은 나쁜 소금, 즉 정제염입니다. 고혈압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것은 바로 이 정제염과 함께 섭취하는 과도한 당분과 가공식품이지 우리 몸에 필수적인 수십 가지 미네랄을 공급하는 좋은 소금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절한 양의 좋은 소금은 우리 몸의 수분 자석 역할을 하여 마신 물이 세포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몸속에 오랫동안 머무르도록 도와줍니다. 그렇다면 이 아침 소금물을 어떻게 만들어 마셔야 할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매일 아침 잠에서 깨어난 직후 다른 어떤 것을 먹거나 마시기 전인 공복 상태에서 미지근한 물 한 컵, 약 200ml를 준비합니다. 너무 차가운 물은 밤새 잠들어 있던 위장을 놀라게 할 수 있고 너무 뜨거운 물은 식도를 자극할 수 있으니 우리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물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미네랄이 풍부한 천일염이나 죽염을 한 꼬집 손가락으로 살짝 집었을 때 잡히는 양인 약 1g 정도를 넣어 잘 녹여서 천천히 음미하듯이 마시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금의 종류와 양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미네랄은 모두 제거되고 짠맛만 남은 하얀 정제 소금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몸의 미네랄 균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반드시 바닷물을 햇볕과 바람으로 말려 만든 천일염이나 천일염을 대나무 통에 넣고 구워낸 죽염처럼 칼슘, 마그네슘, 칼륨 등 수십 가지 미네랄이 살아있는 좋은 소금을 사용해야 합니다. 양 또한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너무 짜게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셨을 때 아, 짜다 라는 불쾌한 느낌이 아니라 마치 맛있는 콩나물국 국물처럼 약간의 감칠맛이 도내라고 느껴지는 정도가 여러분의 몸에 가장 잘 맞는 농도입니다. 우리 몸은 정직해서 필요한 것 이상이 들어오면 거부 반응을 보입니다. 여러분의 혀가 느끼는 가장 편안한 감각을 믿고 양을 조절해 보세요. 이 간단한 습관 하나가 밤새 땀과 호흡으로 수분이 빠져나가 탈수 상태였던 우리 몸을 깨우고 끈적해진 혈액을 맑게 만들어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잠자고 있던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키는 놀라운 아침을 선물할 것입니다. 딱 일주일만 실천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한결 가뿐해지고 저녁이면 붓던 손발에 붓기가 빠지며 매일 아침 화장실 가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편안해지는 놀라운 변화를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주변에 당뇨나 만성 피로, 그리고 이유 모를 염증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서 함께 건강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랫동안 상담하며 지켜본 한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60대 후반의 이 여사님은 오랫동안 당뇨 전 단계와 만성 위염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좋다는 영양제도 먹어보고 식단 관리도 열심히 했지만 공복 혈당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고 늘 속이 더부룩하고 쓰린 느낌에 시달렸습니다. 게다가 폐경 이후 부쩍 늘어난 뱃살 때문에 자신감도 많이 잃은 상태였죠. 그러다 우연히 제 이야기를 듣고 반신반의하며 아침 소금물 마시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소금이 몸에 안 좋다는데 괜찮을까? 하는 걱정도 많으셨지만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제가 알려드린 정확한 방법대로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놀라운 변화는 일주일 만에 찾아왔습니다. 지긋지긋하던 속 쓰림이 사라지고 아침마다 속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한 달이 지나자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볍고 개운해지는 것을 느꼈고 3달 후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한 결과 늘 경계선에 있던 공복 혈당 수치가 정상 범위로 안정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가장 기뻤던 것은 꽉 끼던 바지가 헐렁해질 정도로 뱃살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이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이 여사님은 당뇨 걱정 없이 활기찬 아침을 맞이하며 예전보다 훨씬 젊고 건강해진 모습으로 매일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이 여사님은 소금물 한 잔이 내 인생을 바꿨다며 이제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 건강법을 전파하는 건강 전도사가 되셨습니다. 이처럼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 몸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보여주는 감동적인 사례입니다. 이 여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어 새로운 삶을 시작한 또 다른 분이 계십니다. 바로 70대 초반의 박 사장님 이야기입니다. 박 사장님은 평생을 쉼없이 달려오신 분이었습니다. 젊어서부터 작은 공장을 일으켜 수십 명의 직원을 둔 건실한 기업으로 키워내셨죠. 하지만 그 세월 동안 건강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은퇴 후에는 그동안 고생한 아내와 함께 전국을 여행하며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는 것이 꿈이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은퇴와 동시에 그를 찾아온 것은 온몸을 짓누르는 만성 피로와 이유를 알 수 없는 무릎과 어깨 통증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자체가 고역이었고 소파에 앉아 꾸벅꾸벅 조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좋다는 병원은 다 찾아다니며 검사를 받아보았지만 의사들은 그저 특별한 이상은 없고 나이가 들어 생기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파스를 붙이고 진통제를 먹어봐도 그때뿐 통증과 무기력함은 그림자처럼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그토록 꿈꾸던 아내와의 여행은커녕 집 앞 공원을 한 바퀴 도는 것조차 버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경로당에서 우연히 이 여사님을 만났습니다. 몰라보게 활기차고 건강해진 이 여사님의 모습에 놀라 비결을 물었고, 이 여사님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아침 소금물을 조심스럽게 권했습니다. 박 사장님은 처음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평생 온갖 약과 보약을 먹어도 안 되던 것이 그깟 소금물 한 잔으로 해결된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죠.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속는 셈 치고 다음 날 아침부터 소금물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온 변화는 뜻밖에도 잠이었습니다. 늘 몸이 쑤시고 불편해 깊은 잠을 자기 어려웠는데 소금물을 마신 지 며칠 지나지 않아 밤에 깨는 횟수가 줄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찌뿌둥하던 느낌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한두 달이 지나자 그렇게 그를 괴롭히던 무릎과 어깨 통증이 서서히 옅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파스를 붙이는 횟수가 줄어들었고 어느새 진통제를 찾는 것도 잊게 되었습니다. 몸에 활력이 생기자 박 사장님은 미뤄두었던 아내와의 산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0분도 힘들었지만 이제는 1시간을 걸어도 거뜬해졌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박 사장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말마다 아내와 함께 가까운 산을 오르고 베란다에는 작은 텃밭을 가꾸며 젊었을 때보다 더 활기찬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는 그토록 꿈에 그리던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다며 환하게 웃는 사진을 보내오셨습니다. 박 사장님은 말씀하십니다. 평생 돈과 성공만 쫓아 달려오느라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은퇴 후에야 그 대가를 치르는구나 싶어 절망했는데 소금물 한 잔이 내 몸의 근본을 바꿔주었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 것 같습니다. 이 여사님의 사례가 수분 부족이 신진대사와 호르몬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었다면 박 사장님의 사례는 수분과 미네랄 부족이 우리 몸의 만성 염증과 에너지 생성에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처럼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 몸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보여주는 또 하나의 감동적인 사례입니다. 로마의 시인 베르길리우스는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아침 소금물 한 잔의 비밀은 단순히 뱃살을 빼고 혈당을 낮추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노후 전체를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드는 가장 강력하고도 쉬운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뜰 때 찌뿌둥한 몸을 억지로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마치 밤새 몸속을 깨끗이 청소한 듯한 개운함과 가벼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습을 말입니다. 오후만 되면 쏟아지던 피로감 대신 저녁 늦게까지 좋아하는 취미를 즐기거나 가족들과 웃음꽃을 피울 수 있는 활력이 넘치는 하루를 상상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 몸이 진정으로 원했던 상태입니다. 더 이상 비싼 영양제나 나에게 맞지 않는 힘든 운동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우리 몸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수분 부족을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건강의 시작입니다. 마른 땅에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싹이 나지 않듯 메마른 우리 몸에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한들 그 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아침 소금물 한 잔은 바로 그 메마른 땅에 내리는 생명의 단비와 같습니다. 이 단비가 스며들어야 비로소 다른 모든 노력들이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의 결과물이다. 그러므로 탁월함은 행동이 아닌 습관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오늘부터 딱 일주일만 여러분의 몸에 생명의 단비를 내려주는 아침 소금물 습관을 시작해 보세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혈액을 맑게 하고 신진대사의 불꽃을 다시 피워 올리며 염증으로 가득했던 우리 몸을 정화시키는 놀라운 연쇄 반응을 일으킬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느껴지는 개운함, 하루 종일 지치지 않는 활력, 그리고 거울 앞에서 만나게 될 한결 가벼워지고
맑아진 여러분의 모습을 직접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 하나하나가 저희가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 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릴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저희 노우 레시피 채널은 단순히 정보를 나열하는 곳이 아닙니다. 병원에 가기 전에, 약에 의존하기 전에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지만 누구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던 알짜배기 건강 정보들로 가득합니다. 저희는 여러분께서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주치의가 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건강 동반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희 노우 레시피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음식, 운동, 마음 관리 등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다양한 지혜를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누르시고 건강한 지혜를 나누는 저희 노우 레시피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다짐이나 경험을 나눠주세요.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와 같은 작은 다짐 하나가 비슷한 고민을 가진 다른 분들에게는 큰 용기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활기찬 내일을 저희 노우 레시피가 진심으로 함께 응원하겠습니다.